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홈미팅으로 성장하기라는 주제로 제가 총 3번에 걸쳐서 다음 주까지 3주간의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그런 주관적인 생각으로 만든 강의가 아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 책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들의 그런 비즈니스 실전에서 상황에 맞게 좀 적절하게 잘 대입해서 행동으로 연결해 보는 것이 이 강의의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네, 우선 지난주 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수도 있고요.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지난번 다루었던 고객 접촉 단계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 접촉 단계에서는 좋은 관계 형성으로 상대방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보세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주하고 있는 상대방이고, 상대방을 깊이 알아갈수록 관계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열쇠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죠. 사업 설명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하는 것이 좋겠지만 고객 접촉 단계에서는 오히려 앞으로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호일러 법칙 활용입니다. 목소리가 다른 제3자인 스폰서의 도움을 받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도움을 받은 후에 본인의 그런 후속 조치, 팔로우업을 정말 잘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네, 이렇게 지난번에 다룬 1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2단계인 초대 예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고객 접촉 단계를 통해서 관계가 좀 잘 쌓였다 하는 사람들 중에 제품 또는 사업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좀 더 이렇게 심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전을 조금씩 이렇게 제시해 나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초대 예비 단계는 5번, 6번에 걸쳐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면서 관계를 강화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 예비 단계에 활용하면 좋은 현실 점검입니다. 상대방에 따라 그에 맞게 현실 점검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대에게 노후에 대한 이야기로 막 현실 점검을 하려 한다면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먼 일이기 때문에 몸소 와닿기란 사실 힘든 일이죠. 개인에 맞추어서 또 사회적인 문제에 맞추어서 미래의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좀 제대로 된 현실 점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안고 있는 문제가 도대체 뭔지, 문제 상황이 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상대에게 보다 나은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구를 제시해 주는 것. 누구나 또 가능하다는 점. 그것으로 상대에 대한 그런 의지를 불어일으켜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실 점검을 하는 보다 좋은 방법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성격이나 관심사, 상황, 나이 이런 것들에 맞춰서 상대 유형에 맞는 현실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구두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나 영상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고객 접촉 단계 이후에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조금만 이렇게 열어둔 상태이므로 상대방의 그런 반응에 따라서 수위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좀 어렵지만 열심히 막 자영업을 하는 상대가 있어요. 근데 그 상대에게 너무 강도 높은 자영업자의 현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세중 리더님이 늘 이렇게 해주시는 이야기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요즘 어렵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상대를 만났을 때 너는 그래도 괜찮지, 괜찮은 거지?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면 저도 많이 겪어봤어요. 상대가 오히려 본인의 그런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의 이야기를 막 풀어가더라고요.
그럼 제가 유형별로 현실 점검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주부를 대상으로 할 때입니다. 현재 한국 아메이 비즈니스 비율 중에 30대 후반에서 40대 여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핵심 유형인 만큼 다양한 현실 점검을 준비해 놓는 것이 좋은데요. 가장 관심 있는 사교육비, 자꾸 막 증가하는 그런 아토피, 아이들의 건강, 또 가장의 고용 불안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부들이 재취업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욕구, 또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보내고 난 뒤 가장 좋은 자유 시간이죠. 그때 여유로운 시간인 브런치 타임을 가지면서 엄마들끼리 모여서 그 시간만 투자를 해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20대, 30대를 대상으로 할 때입니다. 가장 에너지가 많은 세대이고 요즘 밀레니얼 세대를 넘어 20대인 Z세대, 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하는데요. 이들 세대는 워낙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현실 점검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많은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10호 세대라는 단어도 등장을 했죠. 그래서 지금 당장 즐거운 것에 좀 초점을 맞추는 욜로족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요. 정말 많은 20대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렸대요. 그건 나는 이룰 수 없다라고 해서 그냥 아예 포기를 하고 막 오히려 어떤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라는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또 빚내어서 막 투자를 하고 집을 사기 위해서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종잣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주식까지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 폭등, 뭐 취업률 최저, 정말 사회적인 문제로 인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또 직업으로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일에 자꾸 막 도전하는 거죠. 그런 젊은이들도 사실 많다. 그래서 똑똑한 이들의 가장 큰 목표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자본 축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어 한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잘 이야기를 나눈다면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이런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 어려운 이 세대들에게 추가적으로 정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40대, 50대를 대상으로 할 때입니다.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고 고용도 막 불안정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엄청 이렇게 막 느끼는 때이죠. 사실 직장인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직장인이 70% 이상이 달한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들의 사교육비는 자꾸 늘어나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년 이후에 국민연금 외에 또 별다른 노후 준비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안한 노후 준비로 인해서 부업에 대한 관심도 높은 이 세대에 오히려 이런 정말 좋은 대안을 마련을 해준다면 또 한 사람의 이런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50대에서 60대를 대상으로 할 때입니다. 현재 베이비붐 세대가 이 세대에 속하는데요. 이미 은퇴를 하거나 은퇴 준비를 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대는 건강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요. 100세 시대라고 하죠. 정말 오래 사는 것보다 오히려 건강 수명이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경제적인 이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또 최근에 기사를 막 보니까 20년 11월 기준으로 퇴직자들이 말하는 나의 충분한 노후 자금 1위가 8억에서 12억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거 막 정리하면서 계산을 다시 한번 해봤는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부부가 매 끼니에 각각 10,000원짜리 밥만 먹고 살아도
60세에서 100세까지 그 기준으로 40년을 계산해 보니까 10,000원짜리 밥만 먹어도 딱 8억이 필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막 여태 막 열심히 일해왔잖아요. 그런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빛나는 그런 제2의 인생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부분을 좀 언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현실 점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 초대 예비 단계에 나누면 좋은 ABC 방문 및 투어입니다. 전국에 16개의 ABC 매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또 브랜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소비자와 함께 ABC를 방문해서 회사와 그런 브랜드의 신뢰를 심어주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낯선 느낌이 아닌 다른 곳에 그런 브랜드 스토어와 다를 게 없는 편안하고 편안하게 그냥 쇼핑할 수 있고 그런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아메이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을 하시면 체험도 해볼 수 있는데요. 체성분 측정, 피부 측정, 두피 측정 이런 것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나에게 적합한 제품도 추천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들리겠죠, 상대방에게.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피부 측정을 제외하고는 체성분, 두피 측정은 가능하니까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시설 예약 역시 거리두기 단계 낮아지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플랫폼 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험을 해보고 난 뒤에 정말 다양하게 식습니다. 여기도 비타민C고 저기도 비타민C고 비타민C의 장점을 모르는 사람은 요즘 잘 없기 때문에 집집마다 비타민C나 종합 비타민 정도는 웬만하면 다들 섭취를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에 집중하기 이전에 브랜드에 집중하시는 것이 더욱더 좋습니다. 믿을 만한 브랜드라는 것을 좀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뉴트리라이트 제품 코너를 이렇게 구경할 때는 오랜 역사, 벌써 7년 정도가 됐죠. 유기농 농장을 직접 생산한다는 거, 농장의 규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뉴트리라이트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것들 여쭤보면은 막 정말 잘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 것들을 또 알 수가 있고요. 아티스트리 역시 유로모니터 기관 조사 결과 글로벌 스킨케어 부문의 탑5에 선정된 브랜드의 그런 영향력, 8년째 부산국제영화제 메인 스폰서로 활동한 이력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케어, 퍼스널 케어, 홈테크 역시 간략하게 보여주면서 상대방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시간을 할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ABC 매장 내에 있는 파이토 카페입니다. 지금 너무 슬프게도 모두 문을 닫았죠. 이곳에서는 커피뿐만 아니라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활용해서 맛있게 음료를 만들어서 막 판매하는 그런 카페였는데요. 저는 소비자나 파트너와 함께 매장을 방문하면 뉴트리라이트 프로틴이랑 식이섬유가 들어간 미숫가루라든지 프로틴이랑 바나나, 참깨 이런 것들을 넣은 고소한 바나나 프로틴 이런 것들을 주문해서 같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카페에 앉아서 맛있게 음료를 먹으면서 ABC의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접하고 마트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트에 장 보러 와서 편하게 쇼핑하고 포인트 쌓고 그 자체가 수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좀 편안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더 깊은 수익 구조에 좀 관심을 보인다면 사업 설명까지 또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간단하게 사업 설명을 했다면 실제로 성공한 리더의 그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을 해왔음을 좀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자연스럽게 성공자를 보여주는 기회를 만들어서
마무리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장 투어 진짜 많이 활용했었거든요. 진짜 많은 친구들을 데려갔었고, 막 거기 가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지나다니면서 탑 리더님들을 만나게 되면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친구랑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볍게 소개를 해주는 방법을 좀 많이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초대 예비 단계에서 활용하면 좋은 STP입니다. 쇼더 플랜이라고 하죠. 사업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구두나 뭐 간단하게 하는 사업 설명이 아닌 자료나 영상을 활용해서 보여주는 완전 풀 STP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초대 예비 단계에서 현실 점검을 하고 ABC 투어를 통해서 상대방이 회사나 뭐 제품에 좀 익숙해졌다면 사업 설명, 이 STP를 하기 더욱 좀 적절한 상황이 되겠죠. 홈미팅을 통해서 사업 설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을 본인이 할 수도 있고요. 스폰서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사업 설명을 해줄 스폰서와 초대자의 일정을 감안해서 적어도 2주 전에는 날짜를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2, 3일 전에는 확인 전화를 미리 하면 약속이 펑크날 그런 확률을 조금 더 낮춰줄 수 있겠죠. 두 번째, 장소에 비해서 이제 2배수의 사람을 좀 초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도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를 했는데 김세중 윤여은 리더님께서 서울로 이렇게 주말에 오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온다고 했던 분이 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올 것 같다고 그 후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어쩌겠어요. 정말 속상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2배수를 초대한다면 전혀 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또 저 사람이 사업에 관심을 보여? 이렇게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초대자의 수도 대비하면 좋겠죠. 세 번째입니다. 오는 사람보다 적은 수의 의자를 배치하는 것도 한 심리적인 그런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에 빈자리가 많이 보인다면 참석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곳에 내가 초대됐나?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적은 수의 의자를 배치하고 사람들이 올 때마다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야 참석자들의 그런 관심도 유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약속 시간보다 늘 이렇게 늦게 오시는 분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좀 방해받지 않도록 화이트보드나 PPT 설치는 현관 반대편에 설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경우에 아이들이 울거나 장난치게 되면 참석자들이 이렇게 온전히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아이를 동반하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초대자가 다른 공간에서 따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집에서 하는 사업 설명이지만 복장은 당연히 단정하게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입은 옷에 따라 같은 설명을 해도 다르게 들린다고 해요. 절친한 그런 사이라고 해도 반바지나 막 목이 늘어난 그런 티셔츠 같은 편안한 옷은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전에 다과를 준비하면 설명 도중에 막 먹느라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료만 사전에 준비하고 설명 후에 다과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호일러 법칙을 활용한다면 스폰서에게 참가자의 그런 나이, 직업 이런 사전 정보를 통해서 설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전화벨은 진동으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은근히 이 벨소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력을 흐리게 됩니다. 저희 강의하시는 분도 줌도 똑같죠. 그 중간에 막
이렇게 입장하실 때 스피커 오프가 잘 안 되면은 갑자기 막 시끄럽고 막 열심히 잘 듣다가도 잘 안 들리고 이런 흐려지게 되는 이렇게 상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벨소리 이렇게 오프 하시는 것 중요하고요. 이렇게 제가 9가지 홈미팅을 직접 주최할 때 준비할 것 그리고 유의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처음 비즈니스 할 땐 뭐 이런 거 꼭 다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내가 하는 이 홈미팅의 모습을 파트너들이 그대로 복제하게 돼요. 그렇다면 나 하나의 그런 습관이나 행동이 팀 전체의 분위기나 문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비즈니스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업 설명을 직접 할 때 정말 집중하면 좋은 포인트 몇 가지를 제가 직접 대화로 풀어봤습니다. 실전 대화식으로 조금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요. 아메이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유통입니다. 여러분들이 맛집을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엄청 만족했다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 혹은 SNS로 공유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다녀와서 너무 맛있었어 라고 소개해줘서 너무 고마워 하면 그 자체만으로 뿌듯해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먼저 아메이 브랜드로 바꿔보세요. 만족하신다면 좋은 제품을 나누고 싶은 분들에게 소개해주세요. 그것이 비즈니스의 시작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소개 행위 그런 것들과 우리 아메이 유통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아메이는 신뢰할 수 있는 대기업이다. 1959년 창업한 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삼성, LG, 그리고 루이비통, 샤넬 등의 이 명품 기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가 없는 명품은 없습니다. D&B 선정 21세기를 이끌어갈 초우량 기업에도 선정된 우수한 회사로 현재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진출하여 현지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회사 소개를요, 굳이 막 거창하게 막 오랫동안 하지 않아도 역사가 말해줍니다. 역사가 말해주는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이라는 인상만 심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요, 회원 혜택으로 캐시백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회원이 되는 것은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집 앞에 마트를 가도 옷을 사려는 쇼핑몰도 회원이 되면 혜택을 받게 되죠. 우리 아메이 회사 역시 회원 가입을 하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우선 100% 만족 보증 제도로 90일 이내 여러분이 사용하던 제품도 반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0.1%, 0.5%가 아닌 최대 35%로 일반 마트의 혜택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캐시백의 양은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실 회원가입조차도 꺼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정말 요즘은 잘 없죠. 근데 이 회원이 되는 것 자체가 그냥 전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고 일반적인 일이다. 회원가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혜택을 받게 되고 일반 마트와 캐시백 제도를 비교해 주면서 소비만 잘해도 사업을 안 해도 그냥 소비만 해도 유리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판매가 아닌 소비자 마케팅이다. 사람들은 아메이가 파는 일이 아니냐고 하는데 스스로 소비하면서 캐시백을 받는 소비자 마케팅이죠. 요즘은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인플루언서 역시 본인이 소비하면서 제품을 알리는 소비자 마케팅이에요. 그로 인해 내가 정보를 전달한 만큼 사업이 확장되는 비즈니스입니다. 판매를 해야 한다면 정보를 파는 사업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이거 막 제품이 왔다 갔다 하니까 판매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마진을 남기는 영업하는 일로 알고 계신 분들에게 많이 팔아야 하는 일이 아닌 정보를 많이 알려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정말 제대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 포인트, 상대방의 추가 수입에 대한 관심을 중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쇼핑을 하면서 추가 수입 3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을 매달 벌 수 있다면 혹시 관심 있으세요? 판매를 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이라면 저는 소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판매를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소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소비를 하면서 돈을 버는 개념이 있다면 관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업 설명 도중에 상대방의 추가 수입에 대한 그런 관심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 상대방과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한번 소통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째 포인트, 추가 수입을 어떻게 올리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입을 만드는 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과 같은 매니아가 30명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죠. 물론 당신이 30명을 다 소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지인 중에 관심 있는 10명을 소개해 주시면 제가 만나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소비자가 되고 그 중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3분 정도가 나오면 그분들을 통해 또 10명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들에게도 당신에게도 서로 이득인 윈윈 형태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비즈니스에 분명 관심은 있는데 수입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 딱 할애를 너무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시간 할애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창하게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고민인 분들에게 가볍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소비를 하는 그런 주부들에게도 또 자기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면서 뉴트리라이트를 잘 섭취하는 이미 매니아인 분들에게 소개해 달라는 이야기로 확장을 해 나가면 좀 더 쉽게 다가오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8번째 포인트, 소비자 권리 찾기 운동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영화를 보고 식당을 다니면서 맛있다, 저거 재밌다, 얼마나 많은 구정 광고를 하고 다녔겠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받는 게 당연했죠. 내가 광고한 건 내가 받는다. 이것이 소비자 권리 찾기 운동의 핵심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통 방식이 더욱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영화가 막 너무 재밌다더라, 뭐 거기 파스타가 너무 맛있다더라, 이런 광고를 우리 제품과 비즈니스를 통해서 똑같이 그냥 그렇게 뉘앙스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광고비를 받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 1959년부터 했던 이 소비자 마케팅을 사실 이제는 쿠팡도 하고 있고요. 마켓컬리도 하고 있어요. 소개 마케팅. 기업들이 이렇게 자꾸 도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제는 앞으로 정말 더욱더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9번째 포인트입니다. 꿈을 이룰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지금은 아니겠지만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다음에 한 번 더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 비즈니스를 확장하게 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흘리듯이 마무리를 하고요. 지속적인 또 다음 만남을 잡으시고 상대방의 그런 관심도에 따라 좀 단계 밟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초대 예비 단계에서 하면 좋은 4번째는요, 바로 지속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고객 접촉 단계에서
상대방의 그런 관심도에 따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지속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퀸요리, 스킨케어, 건강스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품의 우수성, 재미, 더욱 깊은 관계 형성을 만들 수 있죠. 초보 입장에서 사실 매번 사적인 모임 속에서 아메이를 계속 꺼내기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이런 지속 프로그램에 연결을 하면 아메이 제품이나 비즈니스 이야기를 훨씬 나누기가 쉽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보여드린 10주 코스의 지속적인 홈미팅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마지막입니다. 초대 예비 단계에 활용하면 좋은 스폰서 소개입니다. 스폰서 소개의 키포인트는 편안한 사람, 부담 없는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밌고 사실 편안해야 만남이 지속될 수 있는 것처럼 재밌고 즐거운 이미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스폰서의 경우 내가 진짜 노잼이다 하신다면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이런 재밌는 유머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센스겠죠. 과거에는요, 이렇게 스폰서를 성공자의 이미지를 내세워서 핀 레벨이라든지 수입, 막 현재 라이프 이런 것들을 부각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소개받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본사에서 주최하는 TV AUM에서도 핀이나 수입에 대한 언급은 지양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듯 스폰서와 부담 없이 그런 만남이 이어질 수 있는 마련도 이런 첫 소개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2단계 초대 예비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 점검은 상대방의 그런 나이, 성향,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ABC 활용을 잘 한번 해보세요. 전국에 있는 이 16개 매장은 사실 나의 매장입니다. 세 번째, 사업 설명을 할 때는 준비와 유의사항을 지키면서 제대로 된 비즈니스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상대방과 더욱 깊은 관계 유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제품의 우수성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다섯 번째, 스폰서를 소개할 때는 긍정적인 표현과 친근한 이미지로 소개하면 편안하게 그런 만남을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초대 예비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홈미팅으로 성장하기 마지막 시간, 본격 홈미팅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